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이 많이 분양이 됐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많이 분양이 됐는데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분양됐을 때 분양가의 그 분양 계약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항상 따라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분양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업자를 내 가지고 그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왔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임대를 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대부분이 요즘은 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용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부가세 건물 환급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거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왜 과세사업자가 면세를 전용하느냐라고 해가지고 부가세들을 추징을 계속 해왔죠. 최근에 이제 동탄 신도시, 그다음에 광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조사가 되냐면 통상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급가액 명세서상에. 거기에 만약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을 있다고 했었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등록을 기재해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거로 사용했으면은 그러면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 서상에 임대차 그 공급 계약 명세서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차인들을 다 발라가지고 전산으로 돌렸습니다. 돌리니까 그 사람들이 근로소득이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의 주거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회를 했는데 어디 다른 회사에 소속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주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오피스텔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징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추징을 당할 때 환급받은 건물분 부가세만 토해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산세까지 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부가세 환급을 안 받고 내가 주택으로 이렇게 계속 임대를 줄 거라 하면은 부가세 건물분 환급분은 그냥 내비두고 차라리 신규 분양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취득세라도 감면받으면은 그나마 좋았을 텐데 환급도 못 받고 취득세 감면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중고가 납세자들한테 부담이 너무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피스텔을 이렇게 그 사업자 등록을 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통은 남편들이 이제 근로소득자거나 사업을 하고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면은 배우자 명의로 이렇게 오피스텔을 많이 분양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4대 보험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전혀 신경도 안 썼죠.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이제 별도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가입자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피스텔 그 임대 수익 조금 받는데 오히려 4대 보험 부담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또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낮게 해서 분양가보다 낮게 해서 팔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이 많이 중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업무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택에 내가 사업자한테 임대를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요. 요게 아니고 업무용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세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입을 했었을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세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건물분의 부가세가 분양계약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과세사업자로 해가지고 국세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하면은
부가세 환급, 건물 부분에 대한 10%를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물론 받다가 내가 이 오피스텔을 넘긴다. 근데 똑같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포괄 양도 양수로 넘긴 경우에는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다. 처음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몇 프로? 취득가액, 분양가액의 4.6%를 냅니다. 설령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다 할지라도 4.6%를 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단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갔었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용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있겠죠.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4.6%를 내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면은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또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부가세 이제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개선서 발행을 해주고 해가지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하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신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는 익년도 1월 25일 날 1년에 2번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다 보니까 전 과세 기간 6개월 동안 신고 냈던 금액이 2분의 1이 예정 고지라고 해가지고 반 미리 내라고 날라옵니다. 내고 그 다음에 6개월 있다 신고할 때 그 납부한 예정 고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근데 이것도 사업소득의 일종이에요. 사업소득의 일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하게 돼 있죠. 즉 부동산,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면은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해서 모든 세무 업무가 종결되겠지만 임대소득이 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러면은 5월 달에 그 근로소득하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크다, 그러니까 급여를 굉장히 많이 고액 연봉자다라고 하면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거의 4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 차라리 주택으로 돌려가지고 오피스텔 한 채만 갖고 있으면은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재산세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주거용보다 조금 다소 높게 재산세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소유자한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부동산세도 오피스텔은 부수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죠. 근데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나오고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나온다겠습니다. 건물은 7월달, 그 다음에 토지는 9월달에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온다겠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세금을 안 내는데 부수토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 그래서 별도 합산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거의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면 과세 기준 금액이 별도 합산 같은 경우는 80억이기 때문에 거의 적용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이제 팔았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인데 일반적인 사업용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돼요. 내가 판 금액, 분양받은 금액, 그 다음에 취득할 당시, 보유할 당시, 처분할 당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넣어가지고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고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 주거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절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전입신고하면은 나 면세로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밝히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가 추징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처분했었을 때 단순하게 양도소득세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부가세.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팔았기 때문에 그 환급받은 거를 10% 낸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당초에 분양받았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내가 판 금액에 해당하는 건물분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해가지고 세무서에 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저 사람한테 건물분에 대한 10%를 받고 세금세를 끊어주고 저 사람은 환급받고 나는 받은 걸 갖고 세무서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 사람 받고 내가 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 입장에서는 똔똔이잖아요. 받고 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번거롭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포괄 양도 양수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로 안 주고 안 받자 라고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포괄 양도 양수라는 것은 내가 과세 사업자이면 저 사람도 과세 사업자여야 됩니다. 즉 나는 과세 사업자로 갖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이거를 사가지고 주거로 쓴다. 그러면은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부가세 10%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환급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특히 업무용 과세 사업자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처분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분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매매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10%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거든요. 그 오피스텔은 거의 대부분 보니까 물론 뭐 역세권이고 뭐 목이 괜찮은 데는 괜찮겠지만 거의 대부분 분양가보다 좀 낮더라고요. 소득률은 괜찮은데 수익률은 괜찮은데 투자 가치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가세 부분을 잘못 계상하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고 나중에 면세 사업자로 해서 추징당하면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내가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주거용으로 쓴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환급은 못 받겠죠. 왜? 면세 사업자가 되니까. 환급은 과세 사업자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은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일반 임대주택은 4년, 중공공임대주택은 8년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등록을 하면은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죠. 일반 매입은 안 되고 신규 분양으로